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이마가 넓어지는 증상부터 또 원형, 타원형 탈모까지 요즘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탈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탈모 샴푸를 써보기도 하고 처방약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아서 자신감마저 떨어지는 사례도 있는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원형 탈모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형 탈모의 증상, 또 원인,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강의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형 탈모입니다. 모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죠.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탈모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됐건 그냥 탈모가 됐건 왜 이것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호르몬제들을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오늘은 원형 탈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탈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형 탈모란 탈모 형태가 원형을 이루어서 군데군데 빠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습니다. 이 원형으로만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 바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참으로 심각하죠. 림프구에서 이상이 생겨 자신의 모낭을 이물질로 여겨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중입니다. 원형 탈모의 증상은 머리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물방울 모양으로 원형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는 모발 전체가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눈썹이라든지 음모, 모든 전신의 모발이 탈락되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는 탈모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쓰지만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과도 있지만 그 다른 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부위가 넓은 경우 레이저나 면역요법을 쓰기도 하며 스테로이드를 전신 투여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형 탈모의 한의학적인 생각은 어떤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혀를 말려버려요. 스트레스라는 건 화죠, 화. 이 스트레스라는 건 화예요. 혀를 말린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란 말이에요, 불. 피혈자죠. 피에다가 불을 가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이게 어떻게 해요? 어혈로 변하기도 하고 고갈되어 버리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여성은 모발을 혈로 봅니다. 남자는 모발을 콩팥 신정으로 봅니다. 그 신정이나 혈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여성은 특히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고 많이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혀를 말려서 오는 경우가 최고로 많습니다. 또 풍열에 의해서 옵니다. 열인데 열은 화죠. 거기에 풍까지 낍니다. 풍열입니다. 풍열.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 오는 병은 다 풍열에서 온다. 얼굴에 점이 많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코가 찍찍거린다.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탈모가 나타난다. 다 풍열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습열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습열에 의한 것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습기가 많이 낀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맛있게 잘 먹는 사람, 조금만 잘 먹으면 백고래가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 습열에 의해서 그런 체형들이, 그걸 양명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체형들이 습열에 의해서 원형 탈모가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량후미, 원래 체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고량후미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하고 걸쭉하고 맛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습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습열에 의해서 관절병이 오기도 하고, 관절병이 와요.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모입니다. 또 어혈에 의해서 옵니다. 모발에 뿌리에 보면 모낭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혈이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어혈에 때가 껴요. 그러면 모발에 영양을 주지 못하니까 어때요?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잘하셨죠?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이 모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카락은 콩팥, 신정에 속한다고 그랬죠. 여자의 머리카락은 혈의 여분이라고 그랬죠. 허손이라고 그래서 몸이 허약해지면 얼굴 색깔이 어때요? 누렇거나 기미가 많이 끼거나 때깔이 나쁘거나, 그건 기혈이 허손된 거예요. 그러면 팔물탕, 기가 부족돼서 피부가 건조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신정이 부족할 때는 육미지황탕, 혈이 부족할 때는 사물탕, 그다음에 허손해서 안색이 좋지 않으면서 탈모가 나타날 때는 팔물탕, 그다음에 기하고 피부 건조가 있으면 환기건조탕 등을 투여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 풍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주제통성산, 그다음에 열렬익수불로단, 감이, 보증익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탈모 현상은 한의학적으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원형 탈모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원형 탈모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탈모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탈모 가운데 특히 원형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원형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60대 여성입니다. 전에 이분이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복통과 흉통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양약을 해독해주는 그런 약을 들고 나서 복통과 흉통이 사라져서 고생을 끝냈던 그런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원형 탈모가 돼서 내원했습니다. 5개월 전부터 동전만한 그런 원형 탈모가 뒤통수에 생겼는데 이것을 잘 모르다가 미장원에 가서 발견해 주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내원했다가 좋아졌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몸이 여기저기가 좋지 않아서 양약을 아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여성은 얼굴이 좀 붉은 편이고 155에 44kg 정도 되는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심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심화가 위로 오르면 진액을 말리기 때문에 바로 탈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원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탈모 외에도 불편했던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네, 부정맥약과 천식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화는 비교적 잘 되고 전에 그 치료를 받아서 복통과 흉통은 없었고 피로를 너무 많이 느낀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성이 이제 60대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혈이 쇠갈 나이죠. 혈이 쇠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혈을 시키고 혈을 보강해 주는 거죠. 보혈을 시키고 근본이 허약해진 것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황기건중탕에다가 측백엽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황기건중탕이라는 약도 보혈을 하면서 근본을 든든하게 하고 또 탈모에 아주 좋은 약인데 거기다가 측백엽을 넣대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 측백엽도 바로 심화를 쳐주고 또 보혈을 시켜서 탈모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여성한테는 딱 맞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특히 측백염과 당귀는 탈모의 성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황기건중탕도 좋았지만 측백염을 거기다가 추가했다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 제를 복용하고 두 제를 복용하면서부터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빠지는 현상이 중지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피로도 훨씬 덜하고 그래서 같은 약을 한 제를 더 투여했습니다. 21분이죠. 이번에는 머리 빠진 곳에서 찬털이 까맣게 올라오더랍니다. 가족들이 거기를 보고 나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안색도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약을 세 제를 더 복용하고 나서 원형 탈모 부위에 모발이 새카맣게 올라오는 것이 더욱 좋아졌고 그것으로 치료를 종료하였는데 나중에 언니가 내원에서 하는 얘기가 동생이 그때 원형 탈모로 왔었는데 그때 여기서 한약을 들고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원형 탈모가 완전히 치료되어서 지금은 아주 잘 지낸다고 한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모발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원형 탈모가 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평소의 섭생법 또는 운동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의 섭생법이나 운동법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빠지지 말라고 또는 머리가 하얗게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머리를 빗어 넘기는 겁니다. 새벽에 모근,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끝부분, 두피에 하고 연관되는 그 부위를 마사지 하듯이 빗어 넘기는 겁니다. 마사지 하듯이 빗어 넘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가락 끝으로 옛날엔 찬빗으로 했습니다. 근데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 하듯이 긁어서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하면 모근이 건강해지고 모근이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모근이 건강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탈모도 예방되고 머리가 둔하고 치매 현상 같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런 현상, 맑지가 않은 현상도 좋아지면서 눈도 밝아지고 풍을 많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번 했다고 이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항심을 갖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이런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중요하죠. 그래서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풍을 예방하는 방법, 머리 두뇌가 맑아지게 하는 방법, 눈이 밝아지게 하는 이런 머리카락 두피 마사지법을 매일매일 시행해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치아가 썩고 치아 뿌리에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치아가 썩고 그 밑에 고름주머니가 생겼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치아와 관련된 질환은 치과에 가서 치과 선생님들이 잘 치료하겠죠. 전문가니까. 그러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정말 신기할 정도의 치료법들, 그리고 치료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치아가 썩고 뿌리에 고름주머니까지 생기는, 그냥 치아가 썩으면 썩었지 그 밑을 보니까 고름주머니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름주머니에 보니까 이게 낭종이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건 어때요? 대공사, 큰 수술에 의해서 하죠. 치과적으로는. 한의학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왜 이것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손목에, 흔한 손목에 보면 이런 혹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치료하는 방식이 혹을 수술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왜 이게 생겼을까를 생각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한약을 쓰거나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치아가 썩고 그 밑에 고름주머니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인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겼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들을 치료하려고 한약을 투여하면 인체가 좋아지면서 이게 치료되고 연골 조직이 사실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사진으로 확인한 겁니다. 동공이 생긴 것을 까맣게, 그다음에 연골 조직이 그 부위에 살아나는 것을 허옇게 이렇게 살아났더라고요.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한약을 투여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치아는 뼈의 여분이다. 뼈의 여분으로서 콩팥이, 신장이 길러준다.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신장과 연관되어 있는 병들이 오면 치아에 이상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치아는 호흡의 문이다. 호흡이 뭐예요? 우리가 호흡 잠시 못하면 이 세상 없습니다. 그만큼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치아는 뼈가 끝나는 곳으로 골수가 길러주는데 실제로 신이 주관하고 신이 쇠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대개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뼈가 굵은 사람들 어때요? 힘께나 쓰죠? 근데 쉽게 지치고 쉽게 쇠합니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성생활을 하더라도 빨리 지칩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정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적은 사람, 날씬한 사람, 그러면서 키가 작은 사람보다 빨리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등치값을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정이 왕성하면 치아가 든든하고 허혈이 있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허혈이 생기느냐? 허혈은
신정이 고갈된 거예요. 신정이 있으면 수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열이 허하게 떠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 신정이 그 역할을 못해요. 왜? 고갈돼서 없으니까. 그게 허열이에요. 아래 잇몸은 수족 양명에 속한다. 아래 위 잇몸은. 윗 잇몸은 위, 족양명 위에 속하고요. 아래 잇몸은 대장과 연관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을 놓을 때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인체에 굉장히 적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론이 입뿌리의 통증, 입뿌리가 드러나고 치아가 아프면서 흔들리는 것은 신원이 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허해져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입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가 입뿌리가 드러나요. 보면 이 잇몸이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입뿌리가 여기가 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입뿌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패여서. 이거는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신원이 허약한 거야. 그냥 수술요법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그거 가지고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신원을 돋궈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이 허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치아 치은의 이상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팔미환이라는 것으로 신원의 근본을 돋궈주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미조화탕. 간대장이에요. 간대장. 간하고 대장 같이 봐. 아까 뭐 입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장과도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위하고도 연관된다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미조화탕이에요. 그 다음에 청위산. 위가 들어가잖아요. 참 묘한 겁니다. 한의학이라는 이론이. 근데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수양법. 이건 보너스입니다.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양생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아를 기르는 것인데 소금물을 먹으면서 양치하고 치아를 맞부딪히면 신효하다 그랬어요. 권양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효과가 난다. 저는 매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일단 일어나면 바로 소금을 입에다 물습니다. 굵은 소금이죠. 그리고 잘게 씹어요. 그러면 침이 가득 고이고 소금이 녹고 그러면 소금이 다 녹아서 물이 된 상황에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치아 사이에 있는 거, 잇몸에 있는 거,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끔하게 씻어져 나가는데 그동안에 이 치아라는 것이 소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고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소금 한 줌을 입안에 넣고 따뜻한 물을 머금은 채 치아를 문지르고 100번 부딪히면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든든해짐을 느낄 수가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양생법입니까? 이거를 평생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그 건강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안 해요. 자기 손해죠. 치아가 썩고 뿌리에 구름주머니까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치아나 입뿌리가 드러나고 이런 경우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치아가 썩고 뿌리에 고름 주머니까지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라면 고통이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의 치료 사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치아가 썩고 그 뿌리에 고름주머니가 있다. 낭종이죠.
상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입니다. 네모졌다는 거죠. 각이진 기과형인데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무척 안 좋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는 것은 바로 심폐기능이 안 좋은 거고 기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기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혈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기혈병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여성은 의료인이 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치과 선생님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해도 잘 안 되니 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사실은 치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위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치아에 이상일 가능성이 많고 이 뿌리에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이 위장병을 고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돼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치과 선생님이 저를 소개한 겁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했던 증상들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여성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위장이 좋지 않은데 이 위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를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빼빼 말라 죽을 병 같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위에서 명치까지 꽉 막히는 것 같다. 위에서 명치까지 여기서 위완이라고 그러죠. 목까지 꽉 막히는 것 같다. 위와 대장을 검사했는데 거기에 용종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용종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건 아니고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용종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욱 위장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위가 너무나 아프다고 그랬어요. 또 음식을 먹고 나면 꼭 그 자리에서 기운이 없어서 들어 누워야 한다고 했어요. 또 대상포진까지 와서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엎친 데 더 충격이죠. 대상포진 얼마나 괴로운데요. 이분도 상당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상포진이 어떻게 해서 좀 치료가 됐는데 가라앉았는데 치료가 된 게 아니라 후유증이 남아서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랫배가 당기고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에 통증까지 나타나고 전신이 무력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만 춥게 입으면 저체온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날씨가 안 좋으면 뼈가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안 좋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 후유증까지 겪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했네요.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허약해졌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는 치아가 나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은 치아 뿌리와 치아 썩는 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장이 나빠서 무척 고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윗잇몸은 바로 족양명 위경과 연관됩니다. 말하자면 족양명 위경이 안 좋으면 위장병도 생기지만 잇몸이나
치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랫 잇몸은 수양명 대장경에 해당되는데 대장의 문제도 생기지만 또 위장의 문제도 생기지만 잇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도 좋지 않고 장도 좋지 않고 각종 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치아와 이뿌리에 고름주머니가 생긴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치과가 전공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 했더라고요. 이분이 아마도 이런 이론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치아와 잇몸이 고름주머니가 위장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좋아졌던 겁니다. 썩은 게 날 수는 없지만 잇몸의 잇뿌리에 고름주머니가 생겼던 것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연골 조직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히 자생 능력, 회복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몸이 좋아지면.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환자를 그 고름주머니를 고치려고 6개월을 노력을 했는데 안 됐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고름주머니가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진상에 엑스레이상에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저를 오라 그러더니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 치과 선생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오래간만에 왔는데 안색도 무척 좋아졌고 체중도 많이 회복된 것 같고 너무 좋아졌다. 한의학 참 신비하다. 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뿌리의 고름주머니들이 좋아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 남동구에서 윤하영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아들 때문에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대변이 급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걱정이 큽니다. 아들의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고 생기기는 허옇게 잘 생겼으며 입술이 두툼하고 음식도 잘 먹는 편입니다. 코도 크고 남자답게 잘 생겼고요. 다만 땀이 좀 많아요. 특히 얼굴에서요.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그렇게 긴장을 합니다. 당연히 각종 검사를 해도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나오는데 시험 때만 되면 긴장하고 배가 아픈 이런 증상,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방법이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시험도 많아질 텐데 부모님의 걱정이 크시겠어요. 네. 이렇게 시험 때만 되면 크게 긴장을 하고 배가 아픈 증상, 왜 그런 걸까요, 박사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험 때만 되면 또는 발표 때만 되면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 학생은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대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맞게 가야 되는데 대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가 문제냐면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평소에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섭생법으로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적으로 이상이 오는 게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시험 때만 되면 긴장을 한다는 이러한 병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아들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코도 크다고 그랬어요. 살결도 허여멀거들 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코가 큰 사람들은 장이 약합니다. 또 하얀 사람들은 긴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약을 쓰면서 수험생 보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험생 보약 겸 또 긴장을 많이 하는 심지불령에 대한 약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섭생을 잘해야 됩니다.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들고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10분 이상 걸어주고 이런 섭생을 지키면서 요에 맞는 한약을 쓰면 시험 성적도 오르고 건강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윤하영님, 오늘 상담 아드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원형 탈모와 치아가 썩고 뿌리에 고름 주머니까지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